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라디오 98.9MHz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 첫 곡입니다. 인도연 밴드 나는 나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안녕하세요. 3월에 찾아온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머쉬입니다. 윤도현의 나는 나비 들어봤는데요. 살이 터져 허물 벗어 상처 많은 번데기가 봄바람이 불어오면 나의 꿈을 찾아 자유롭게 날아간다는 가사 참 좋죠. 처음엔 비록 아주 작은 애벌레였지만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바람이 불어오면 달라질 거랍니다. 우리에게도 불어올 따뜻한 바람 기다리며 1시간 동안 날개를 활짝 펴고
그림책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보세요. 네, 오늘 첫 시간 이니님과 함께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입니다. 이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연 속에 그림책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의 사연과 딱 어울리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의 인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방송 나가고 반응을 좀 들으셨나요? 네, 지난 시간 세종 FM 게시판 말랑말랑 그림책 코너를 통해 사연을 올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제 지인들은 개인적으로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게시판보다는 직접 연락이 더 편하니까요. 네, 이번에 받은 사연만으로도 한 6개월은 충분히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행입니다. 제 주변에도요, 처음 소개했던 사연 있잖아요. 그 밥하기 싫어요? 네, 그거 듣고 정말 공감되었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위로가 되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그 많은 사연 중에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방곡동 수르베 마을에 사는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에는 각 동을 상징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생긴 한솔동은 천마을. 마을 이름 참 예쁘죠? 네, 천마을 너무 예쁜데요. 뭔가 쉽고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주인공이 사는 방곡동 수르베 마을은 전래지면 방곡리에서 따온 것이며 수록가에 논빼미가 있는 들이라 하여 수르베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무슨 마을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재미일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마을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라고 하시니까 좀 의아한데요? 제가 좀 엉뚱한 데가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과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한 의미,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사연 소개해 주시는군요. 네. 오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수르베 마을에 사는 5학년 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어요. 특히 깜깜한 것을 무서워하고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5학년이 되었는데 아직 그래요.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림책이 있을까요? 소개해 주세요. 아이고, 겁이 많아서 고민인 학생의 사연이군요. 네, 5학년이면 이제 막 12살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너무 싫다니 부모님께서도 좀 고민이 되시겠어요. 네, 사연 주신 이분께 제가 권해드릴 노래를 일단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관아의 무서울 때 듣는 노래. 무서울 땐 이 노래 들어 사랑하는 조상님이 지켜줄 거야. 옛날 먼 옛날 먼 옛날 먼 옛날 먼 조상님들 모여라. 무서울 땐 이 노래 들어 엉덩이를 흔들면서 주문을 외워. 뽕빵 빙빵 빙뽕 뽕빵 빙빵 빙뽕 I love you. 평화롭게 TV보다 갑자기 튀어나온 무서운 영화 예고 자꾸 생각날 때 고양이 영상을 들고 2박 3 노래 틀고 흑역살 떠올리며 꽃게처럼 막대 공포 영화 보고 나서 그날 밤 샤워할 때 눈 감는 그 순간 귀신 생각날 때 물안경 끼고 눈 뜨고 씻으면서 발가벗고 있다고 변태냐 외치면 귀신은 상당히 민망해. 자꾸 떠오르는 공포 영화 메이킹 영상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만든 거야. 무서운 역 맡은 배우 인사에 가봐. 그냥 사람이 그냥 사실 처음부터 안 보는 게 좋지만 그래도 도망칠 수 없을 때가 있잖아. 최대한 이상한 표정한 상태로 님다의 딴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무서울 땐이 노래 들어 사랑하는 조상님이 지켜줄 거야. 옛날 먼 옛날 먼 옛날 먼 옛날 먼 조상님들 모여라. 무서울 땐이 노래 들어 엉덩이를 흔들면서 주문을 외워. 뽕빵 빙빵 뽕빵 빙빵 빙빵 I love you. 매운 라면 2명 의자하고 먹으며 화가 났던 기억 선명히 떠올려봐. 화가 무서움을 다 부수지만 부작용으로 널 받아서 잠이 안 와. 만약 웃긴 것이 멋의 기준이라면 그
그 세상 아이돌은 어떤 모습일까? 최대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온 힘 다해 여러 가지 하고 또 해봐도 무서울 땐 이 노래 들어 사랑하는 조상님이 지켜줄 거야. 옛날 먼 옛날 먼 옛날 먼 옛날 먼 조상님들 모여라. 무서울 땐 이 노래 들어 엉덩이를 흔들면서 주문을 외워. 같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서로의 다친 마음을 열며 펼쳐지는 또 다른 아름다운 우주. 만약 나쁜 외계인이 침공해 온다면 우리 함께 싸워요. 오랜 세월 많은 생명 함께 뛰놀아온 우리 지구를 지켜요. 관아의 무서울 때 듣는 노래였습니다. 가사 잘 들어보셨나요? 네, 무서울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일단 너무 웃겨서 무서운 마음이 달아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문도 나오니까요. 뽕빵빙뽕 하고요. 네. 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니님, 이 노래보다 강력한 그림책 가져오셨죠? 네. 뽕빵빙뽕 주문보다 강력해야 할 텐데요. 자, 혼자 있는 것이 싫고 특히 깜깜한 것을 무서워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둠을 마주하는 이야기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문학동네에서 출판한 그림책이에요. 레모니 스니켓 글, 존 클라센 그림, 김경연 옮김의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입니다. 네, 제목의 그날이 저는 인상적으로 와닿습니다. 어둠과 주인공 사이에 그날,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날 일이 일어났죠. 책을 펼쳐보면 어둠이 주인공인 라즐로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먼저 표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빛이 환한 곳에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잠옷을 입은 듯한 라즐로는 아래로 향하는 계단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뿐입니다. 그 아래 제목이 크게 적혀 있어요. 하얀색으로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라고 말이죠. 네. 그 문 앞에서 아이가 계단을 내려갈지 문을 닫고 그냥 돌아설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그냥 돌아서면 그림책이 계속 전개되긴 좀 힘들겠지만요. 네, 라즐로는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표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직된 채 말이죠. 그래도 용기가 대단하죠? 머신님,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상황에. 저는 사실 어릴 때도 이렇게 어둠을 아주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네, 용감하죠. 네. 하지만 라즐로처럼 좀 무서운 경우라면 궁금하니까 내려가긴 할 텐데 같이 내려갈 누군가를 찾아서 꼭 끌고 갈 것 같아요. 네, 누군가 함께 마주하던 어둠이군요. 전 굳이 어둠 속을 내려가 보고 싶진 않네요. 그냥 문을 닫아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묘하게도 이 책 주인공인 라즐로는 어둠을 향해 혼자 내려갑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인데 말이죠. 게다가 이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은 오르락 내리락 계단이 많은 커다란 집이에요. 이런 집에 밤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만 해도 좀 으스스해지지 않나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라즐로 하며 어둠 속에서 어둠이 부릅니다. 아, 어둠이 부르네요, 이름을. 네, 공포영화 같은 전개예요. 네, 좀 오싹하죠. 겁이 나는 건 나이를 불문하고 다 같은 것 같아요. 겁은 무서워하는 마음인데요. 저는 이 겁을 두려움이라고 바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아닌 사연 주신 분이 느끼는 어둠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 말이죠. 네, 어른들도 사실 어둠을 무서워하지만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둠을 맞는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깜깜함에 좀 익숙해진달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릴 때는 이제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던 어둠 안에 사실은 그렇게 끔찍한 것이 없다는 경험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두려움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아주 유쾌하게 풀어내줍니다. 그림책 끝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다음날 아침 라즐로는 어둠을 찾아갔어. 안녕 어둠아. 라즐로가 인사했어. 어둠은 여전히 라즐로와 함께 살았지만 이제 라즐로는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 라즐로와 어둠이
친구가 된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네, 오늘 사연 준 방곡동 친구도 그 비밀을 알고 싶으면 이 책을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어둠을 두려워하던 아이가 안녕 하고 먼저 찾아가 인사하게 만든 이 이야기.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책 한번 펼쳐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머시님,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 이야기했던 마을 이름 의미 찾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요. 의미 있는 세종시의 여러 가지 예쁜 마을 이름들 소개해 주셨죠? 네.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와 의미들. 사연 주신 분이 어둠이라는 것과 함께 떠오르는 나를 겁나게 하는 많은 것들의 이미지를 다른 것들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밤하늘 어둠 속 별들의 반짝임, 어둠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의 화려함, 어둠이 없다면 결코 볼 수 없는 아름다움들이죠. 어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나만의 즐거운 경험들로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둠이 없다면 손가락으로 그림자 놀이도 할 수 없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네, 이니님 말씀대로 두렵다고 어둠을 피하거나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그림책으로 알려주신 오늘의 현명한 충고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 어둠 속에서 반가운 듯 안녕하며 먼저 인사해보세요. 지금과는 다른 어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이니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도 사연과 함께 그림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니님이 밤하늘 별들 얘기하셔서 생각난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며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윤하, 사건의 지평선.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졌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찾으시고 듣고 싶은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또 함께 그림책 방송활동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세요.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 혹은 세종 FM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그림책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함께해 주실 문어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글과 말로 그림책 소식을 전하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봄의 문어입니다. 네, 오늘 시작부터 제가 봄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문어님은 어디서 봄을 느끼시나요? 올해 제 봄은 설렘으로 가득해요. 지난해 늦가을에 튤립과 히아신스 구근을 잔뜩 심었었는데 그 아이들이 요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꽃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봄을 유난히 일찍부터 기다리게 됐어요. 꽃을 기다리는 마음이 문어님의 봄을 일찍 앞당겼네요. 멋집니다. 저도 처음 경험하는 행복인데요. 청취자분들께도 꼭 권하고 싶어요. 제가 봄을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전주 도서관 투어입니다. 날이 풀리면 아이들과 꼭 도서관 투어를 가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들었는데 연화정 도서관의 연꽃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소문만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이른 새벽에 가면 연꽃이 터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데 연꽃이 피는 소리라니 상상이 안 돼요. 얘기하다 보니 여름이 기다려지네요. 네, 일단 봄부터 충분히 즐긴 후에 또 여름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급한 마음 가라앉히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겠어요. 지금부터 전주 여행으로 딱 좋은 도서관 투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전주는 2개의 시립도서관과 9개의 특화도서관이 있습니다. 와, 한 도시의 규모가 큰 도서관이 11개나 된다니 정말 부럽네요. 도서관 투어는 전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예약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고민은 지금부터예요. 전주 도서관 투어는 총 8가지 코스가 있거든요. 매월 1일에 다음 달 도서관 여행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투어를 미리 골라두셨다가 부지런히 예약을 하셔야 해요. 8가지나 되는 코스면 한 번 가서는 다 볼 수가 없겠네요. 그죠? 네, 코스 내용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하루 코스로는 한옥마을 산책 코스와 느린 책장 코스가 있어요. 한옥마을 도서관과 연화정 도서관이 각각 포함되어 있으니 가보고 싶은 도서관을 골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옥마을 도서관과 연화정 도서관 둘 다 한옥의 정취를 아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네, 도서관 내 외부 전경 감상을 중심으로 한 반일 코스 햇살 책품이 있고요. 이 코스는 전주 시립도서관 3층에 있는 우주로 1216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코스예요. 유아나 초등 저학년이 있는 가족이라면 함께 책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휴일 책봄 코스를 추천드려요. 투어 이름들이 독특하고 재밌어요. 그런데 우주로 1216은 무슨 뜻인가요? 네, 바로 12살부터 16살까지 트윈 세대를 위한 도서관이래요. 전주가 가장 먼저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시립도서관에도 이도라는 이름으로 멋진 공간이 있어요. 호그와트를 연상하게 하는 인테리어에 반해서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침만 흘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트윈 세대만을 위한 특화된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12살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도 정말 좋죠. 저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설명이 있는 브로셔를 이제 열심히 읽어봤죠. 이도의 날에는 모두 다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날만 기다려보죠.
갈 곳이 많네요. 자, 우리는 전주로 돌아와서요. 네. 여행자 도서관으로만 구성된 여행 비책 코스와 숲과 나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숲속 책덕 코스도 있어요. 그리고 별책부록이란 이름으로 한옥마을 반찬책과 전주 야시장을 포함하는 야간 코스도 2가지나 있어요. 별책부록은 봄, 여름, 가을에만 하는 한시적인 행사니까 예약에 달인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절 행사에 야간 코스까지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책의 도시 전주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별로, 계절별로 선택의 폭이 넓으니 미리 계획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그림책 모임 사람들과 전주 도서관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책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천국이었어요. 2022년 연화정 도서관에선 바캉스 프로젝트 테마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바캉스 프로젝트면 이수지, 소윤경, 정진호 등 그림책 작가들이 여름 시즌에 이제 소량만 찍어서 판매하는 특별 이벤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외에도 한정판 책들과 인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저 집에 오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시겠어요. 호수 한가운데 있는 한옥도서관이라 사진도 정말 예뻤고요. 팔복예술공장 안에 있는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은 입체적인 설치 작품이 많아서 도서관이라기보단 미술관 같았어요. 연꽃으로 둘러싸인 한옥도서관이라니 전주라는 도시 느낌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저는 지금까지 왜 한 번도 안 가봤을까요? 아쉽습니다. 네, 듣기로 팔복예술공장은 그림책 말고도 볼 것이 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25년간 방치되었던 카세트 테이프 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곳인데 요즘 말하는 감성 충만한 공간이 많아서 데이트 장소로도 좋겠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전주 특파원 같으세요. 네. 그럼 전주러버 문화님이 준비해 주신 Feel the Rhythm of Korea 전주편을 보내드릴게요. 영상으로 보면 전주의 명소들을 다 담고 있어서 멋진데 아쉽지만 오늘은 소리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널 기도하면서 살아가세 니나 너니 일이야 니나 너니 일이야 니나 너니 일이야 여기저기에서 너의 향기 지쳐 못하는 이 흥을 얻지 하지 못하고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우리 사이 조금 비빌게 내가 잘하는 척 같지 네가 너무 놀라지 않게 밤새도록 고민했어 주저없이 더 비빌게 턱시도와 색 저고리 어울리네 우리 사진으로 플래시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널 기도하면서 살아가세 니나 너니 일이야 니나 너니 일이야 니나 너니 일이야 혹시나 모르니 오늘 밤 잊었던 당신이 온다면 놀지 않을 수가 없구나 얼씨구 좋다 yeah. 어느새 해는 저문제 밝게 빛나는 달 앞에서 지친 하루의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 둘 무리지어 자연 속에 쉬고 있네 태평하게 얘기하고 있어 공수리 공수고 인생 but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어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널 기도하면서 살아가세 필더리듬 코리아는 도시별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보내드린 음악은 원슈타인의 태평가 전주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르네요. 유튜브 버전이랑. 전주 소식 말고도 전해주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죠. 네, 진짜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난해 이수지 작가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했잖아요. 네. 그 덕분에 모두들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국내 그림책 작가들이 굵직한 국제상들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올해의 그림책 대상이 제정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 출판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상이죠? 네, 이 상의 상금이 1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재능 있는 그림책 작가들의 책을 우리는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정말 큽니다. 그림책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게는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림책 시장이 쑥쑥 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네, 신나는 소식을 많이 들었더니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싸이의 챔피언.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하!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를 의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같이 빙글빙글 강강 술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땅덩어리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 방아 인생 사나인데 가슴 쫙 펴고 화끈하게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것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한 권의 그림책으로 즐겁게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 그림책 수다로 이제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그림책 수다쟁이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림책 수다쟁이 가치범의 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같이 보는 세상을 꿈꾸는 달토끼 꿈달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는 그림책 수다 인기가 많은데요. 진짜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보면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가면 다양한 그림책들로 이야기 나누는 수다를 또 들을 수 있죠. 네, 시간관계상 라디오에서 다 풀지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곳에서 소개되지 않은 다른 책들도 등장합니다. 유튜브에서 중구난방 그림책 수다 검색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2018년 책비 출판사에서 나온 질 바슐레 그림책 어느 사랑 이야기입니다. 질 바슐레. 작가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는 2009년 세계 일러스트 거장전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2018년에 오늘 이야기 나눌 이 책이 출간되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보세주루 레지던스, XOXO와 OXO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에는 타조가 등장하지 않는다. 후다닥닥닥 기사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습니다. 네, 그 많은 작품 중에 어느 사랑 이야기라 이 책을 소개하고 싶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3월이잖아요. 네. 봄이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하다가 이 책으로 결정했어요. 제목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랑 이야기 같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독특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풍부해서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지는 그런 멋진 그림책입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사랑 이야기인가요? 사랑 이야기는 역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죠. 그렇죠. 네. 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기는 한데 고무장갑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고무장갑이요? 네. 부엌 일할 때 쓰는 그 고무장갑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고무장갑 맞아요. 책 표지를 보면 노란색 고무장갑과 분홍 고무장갑이 서로 손을 꼭 잡고 있거든요. 눈은 없지만 서로 마주보면서요. 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작가들이 누구누구에게 혹은 사랑을 보내며 이런 문구 본 적 있으시죠? 네. 이 책은 가정용과 산업용 고무장갑을 생산하는 회사에게 시작해요. 너무 재밌어요. 고무장갑이 주인공이라니 진짜 아이디어가 기발하네요. 네. 네, 작가 특유의 기발한 상상이 책 속에 가득합니다.
고무장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사람이나 동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용도로 바뀌어져 있기도 해요. 표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두 주인공이 테이블 앞에 놓고 마주 앉아 있는데요. 여기서 의자는 토마토 페이스트 캔과 성냥갑이거든요. 테이블은 하트 그림이 그려진 머그컵 위에 초콜릿을 올려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도 있잖아요. 작가의 유머 코드가 진짜 웃겼는데 모자만 봐도 각종 물건들이 변신한 거예요. 병뚜껑도 있고 배드민턴 공도 있고 골무나 호두 껍질 같은 것들이 모자로 표현돼 있어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전 배드민턴 공과 그 샴페인 뚜껑이 그렇게 우아할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정말 우아했어요. 네. 이 책은 한 장면 한 장면 그림 보면서 변신된 물건들이 어떻게 변신했는지 확인하고 물건들 사이에서 복선만 찾아다녀도 한두 시간은 배꼽 잡고 막 웃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정말 그것만 얘기해도 시간 순삭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가들 쓰는 쪽쪽이 있죠? 그게 전등으로 나온 거 보고 와 미쳤어 그랬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모양이 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그거 몰랐는데. 그럼 제가 첫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작고 귀여운 사랑의 신 큐피트는 마음 가는 대로 사랑의 화살을 쏜다. 그중 어떤 화살은 특별한 사람의 심장에 꽂혀 불꽃 같은 열정이 가득한 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낸다. 그 이야기가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살은 보통 사람의 심장에 닿아 평범하지만 수만 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곧 만나게 될 조르주와 조제트의 사랑 이야기처럼 말이다. 이 글과 함께 그려진 사랑의 시인 큐피트도 역시 분홍 고무장갑입니다. 네, 솔직히 저는 그 고무장갑 중에 분홍색으로 생긴 거, 그거를 아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주인공인 조르주와 조제트가 분홍 그리고 노랑 장갑이죠. 네. 그런데도 아주 궁금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산업용 노란 고무장갑이 조르주고요. 직업이 선생님이에요. 수영 선생님. 네, 조제트는 가정용 분홍 고무장갑인데요. 직업은 수중 발레 선수입니다. 네. 그들은 수영장에서 첫눈에 아주 그냥 뿅 하고 반해요. 이 수영장 그림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익살스럽고 재밌는데요. 그 수영장이 바로 싱크대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한참 웃었거든요. 온갖 고무장갑이 싱크대에서 물놀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참 웃다 보니까 그게 신기하게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미끄럼틀에 보트에 싱크대 안이 완전히 워터파크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첫눈에 반해서 조르주가 조제트에게 바로 데이트 신청을 하거든요. 첫눈에 반한 것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얘 반했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한 둘은 박람회장도 가고 무도회장도 가고 곧 결혼도 합니다. 여기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더 재미있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조르주가 조제트를 위해 금지된 장난이라는 곡을 기타로 연주해줘요. 금지된 장난은 옛날 프랑스 영화거든요. 그 영화 OST가 바로 로망스입니다. 우리 왜 기타 처음 배울 때 로망스 그 음악 다 아시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옛날에 조금, 그렇죠. 아주 조금 배웠습니다. 저희 때 그 기타 입문하면 항상 쳐야 되는 곡이죠. 교회 오빠들이 항상 연주해주는 곡이죠. 그리고 7월 14일에 처음 데이트를 하는데 그날이 바로 바스티유 데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라고 해요. 네. 이날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공휴일이고 프랑스 곳곳에서 하루 종일 축제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우리 설날이나 추석처럼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먹고 이제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역시 그림책은 그 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담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네요. 그런 둘은 잘 살겠죠? 네, 꿈달님이 읽어드린 첫 페이지처럼 둘은 아주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중간에 흥분할 만한 조르주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근데 또 그 장면도 전 아주 웃으면서 봤어요. 궁금하시라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분할 만한 거 너무 궁금한데요. 뭔가 네, 이렇게 여지를 남기시는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그림책 수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우효의 민들레 들으셨습니다. 다시 어느 사랑 이야기로 수다 이어볼게요. 우리 조르지와 조제트의 엔딩은 해피엔딩일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좋아하는 장면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은 돌아가며 성홍열과 홍역, 백일해를 알았어요. 줄줄이 이가 빠지고 팔이 부러지며 커갔어요. 물론 깔깔대고 소란을 피우고 어리광도 부리며 자랐지요. 생일 케이크를 맛보고 어버이날 선물도 만들면서요. 그렇게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전 사실 내용보다는 여기에 그려진 그림이 너무 좋거든요. 텍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있고 미래도 살짝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질바 슐레 작가의 책은 그림에 많은 힌트를 숨겨놨군요. 네, 복선이 많죠. 조르주와 조제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범하게 살아가요. 나이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죠. 특별한 삶을 살진 않지만 순간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받는 사건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해결도 하고 그렇게 이어가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주인공들이 고무장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그냥 우리들 이야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고무장갑이 더 이상 고무장갑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저도 지금 다시 보니 생긴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익살스럽게 느껴지는 그림책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진지해지기도 하고 우리네 인생 이야기 그림책처럼 느껴져요. 뭐 그렇지만 그림을 다시 보면 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다음 장에는 어떤 물건이 어떻게 변신해서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재밌었는데요. 조제트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방을 자세히 보시면 로댕도 나오고 마그리트, 다빈치도 나옵니다. 네, 프랑스 역사에 이어서 미술사까지 공부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주인공들의 반려견에 저는 눈길이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게 딱 스코틀랜드 테리어 같았어요. 스코틀랜드 테리어요. 네, 이름도 어렵죠.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네. 저는 요크셔 테리어만 알거든요. 네, 초록창에 스코틀랜드 테리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지금 그림 속에 나오는 조르주와 조제트의 반려견처럼 딱 그렇게 생겼어요. 정말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강아지의 모습이 스코틀랜드 사람의 이미지처럼 무뚝뚝해 보여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네요. 그리고 그림책 속에 있는 강아지도 뻣뻣한 플라스틱 털로 된 소울, 그 화장실 청소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스코틀랜드 테리어의 이미지랑 어울리죠. 무뚝뚝해 보이는. 그런데 사실 스코틀랜드 테리어가 애교도 많고 정말 다정하다고 해요. 그림책 속의 반려견도 애교가 많아 보이고요. 맞아요. 진짜 이 책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소품 하나하나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상상력이 엄청납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것 같네요. 그만큼 전 정말 좋았어요. 작가님한테 반했습니다. 깜짝 놀란다는데 저도 한 표를 던집니다. 저는 그 장면도 정말 좋았어요. 신혼여행 장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신혼여행은 여기로 갔구나. 맞아요. 이거를 소품들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힌트를 줬나 보죠. 네.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소품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그리고 장면을 넘기다 보면은 작가의 다른 작품들이 배경이나 아니면은 조연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는 진짜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하나하나 찾아보고 따라가다 보면 그냥 보고 있기만 할 때보다 훨씬 더 느낌이 올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저처럼 이 질 바슐레 작가에게 반할 겁니다. 저도 이 책으로 질 바슐레 작가를 처음 알았거든요. 이 작가는 항상 그림 속에 다른 뭔가를 숨겨놓거나 복선을 깔아놔서 그런 걸 찾는 재미로라도 그림책을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책들까지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벌써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아쉽네요. 네. 인사와 함께 혹시 청취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곡 있으세요? 네, 태연의 그대라는 시 함께 듣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는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에게 시 같은 사람이 존재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곡을 선택했어요. 네, 저는 인사 대신 뒷표지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둘은 어느 날 운명처럼 만났어요. 서로 첫눈에 반했죠. 데이트를 하고 처음으로 뽀뽀를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었고 때로는 화해를 했어요. 삶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바로 조르지와 조제트의 이야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사랑 이야기지요. 아, 네,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줄 사탕 골라놓으셨나요? 임자 있다고 그냥 넘어가신다고요? 오늘 함께 읽은 어느 사랑 이야기처럼 데이트를 하고 뽀뽀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겪으며 우리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삶이 흘러간대요. 흔히 볼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언제 보아도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을 하고요. 내일만큼은 달달한 사탕 예쁘게 포장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특별한 하루로 꾸며보세요. 끝곡입니다. 태연의 그대라는 시.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지나가는 계절 속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 걸 아나요. 그저 바라보는 눈빛 그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꽃이 피고 지는 날이 와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요. 그댈 향한 마음을 언젠가는 우리 멀어질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곳에 서 있을게. 그대 망설이지 말아요. 그때가 오면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찾으시고 듣고 싶은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녹음 방송이기에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또 함께 그림책 방송활동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레모니 스니켓 글, 존 클라센 그림, 김경연 역, 문학동네의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질 바슐레 글 그림, 나선희 역, 출판사 책빛의 어느 사랑 이야기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DJ 머시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하나 둘 셋 행해져라 행해져라